자, 여러분, 우리 챕터 5장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챕터 5장 지출 측면인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뭘 생산했어요. 생산해서 생산을 이렇게 하면, 요 생산된 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분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나눠지게 되냐면, 이 최종 생산물에 대한 가치로 볼 수도 있고요. 각각의 부가가치로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가가치로 합되면 이게 이제 분배가 된다는 거죠. 분배.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고요. 이게 노동소득이 되죠. 노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자본에 대한 대가, 자본소득. 우리가 이제 두 개만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뭐,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대도 있고요. 그 다음 경영에 대한 대가, 이윤,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이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출하게 돼요. 지출은 우리가 받은 크기만큼 지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 크기는 전혀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하면 첫 번째 줄에 최종 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요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요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지출이 이제 수요가 되는 거니까 지출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다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GDP는 용어를 살짝 체크하셔야 되는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C, I, G, 순수출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그래서 엑스포트에서 이 X 빼기 임포트 이렇게 쓰도록 하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비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소비, 지출, 수요 이걸 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최종 생산물에 대한 가계의 소비 지출을 민간 소비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소비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비중은 상당히 좀 큰데 이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 소비 성향 이런 데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안정적입니다. 변동폭은 좀 이게 작아요. 반면에 투자 같은 경우는 비중은 작아요. 비중은 작지만 이게 변동성이 커요. 변동폭이 크다라는 게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소비 다시 보시면 최종 생산물에 대한 가계의 소비 지출 나타내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주인공이 가계예요. 가계의 소비 지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민간 소비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가계이기 때문에 수출을 민간 소비 지출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비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비 지출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소비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자, 우리 가게가 소비하는데 소비하는 대상이 거기 보시면 가전제품, 냉장고, 자동차, 가구 이거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걸 내구재를 합니다. 듀어러블이라는 말을 써요. 내구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당장 소비해서 그냥 착 만족을 누리고 없애는 게 식품, 의류, 그걸 이제 비내구재 이렇게 있습니다. 넌 이런 말을 붙이게 되네요.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교통, 오락과 같은 서비스도 있네요. 서비스.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서비스 가운데 교육비도 소비 지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교육비도 포함돼요.
아, 교육은 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런 성격도 있긴 하지만 소비를 분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자동차 구입도 투자 성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소비로 간주해서 감가상각되는 만큼이나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지하는 비중 거기 나와 있는데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60% 정도, 한 5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36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표를 보시면 명목 GDP의 구성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국내 총생산이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정부 최종 소비 지출, 총 고정 자본 형성, 재고 증감, 재화 서비스의 수출 수입, 순수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가계 경제 주체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 가지고요.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 대가를 가지고 소비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보시면 그 소비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다 소비를 할 수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정부한테 세금을 뺀 나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한번 볼게요. 함수 관계로 하면 디스포저블 인컴, 이게 이제 첫 번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한 소득,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번 소득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야. 물론 이전 지출은 마이너스 텍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가처분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이자율. 자, 이자율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가처분 소득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하고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 거니까 소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요. 자동차나 TV나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자율 할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여기 보시면 내구재를 소비한다 합시다. 내구재 소비에서 네, 거기 보시면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는데 할부 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할부를 이용 시 네, 그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돈을 빌리는 대가가 비싸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시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나의 현재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기대 소득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래 예상 소득 이렇게 할게요. 미래 예상 소득 이렇게요. 자, 우리 그래프 그리는 연습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처분 소득이 케인즈나 이런 학자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서요. 하나 더 할게요. 자산도 있습니다. 자산, 웰스 부라고 할게요. 자산 부도 하나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산은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자산이라고 할게요. 자산.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 아니면 채권 이런 것들, 금융자산, 실물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처분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 여기 디스포저블 인컴과 소비와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하는 기초 소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움직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곡선 상에서 소비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되면 동일한 가처분 소득 하에서 내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소비 함수가 상방 이동합니다. 그래서 소비 함수 곡선이죠. 함수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상방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는 것, 낙관적인 소비가 되면 내가 그냥 소비를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할 거는 이자율과 가처분 소득을 기본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투자 봅시다. 두 번째, 투자.
자,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 소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 보시면 이게 이제 자본재를 새롭게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 볼게요. 금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 구입할 때 투자라고 하는데 거시에서는요. 새 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공장을 더 건설하거나 계속 새자 new를 집어넣습니다. 새로운 빌딩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구입하는 거 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것처럼 새롭게 창출된 그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투자재가 있고 소비재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재라는 것은 이걸 투자한다라고 하면 약간 이거는 미래 만족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소비재라는 거 하면 소비재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세요. 소비는 약간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효용을 누리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약간 현재 효용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얘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지만 이게 뭐 자본 축적이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본재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걸 우리가 이 투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T가 전기에 이게 T가 현재거든요. 캐피탈이 스톡이 자본 스톡이 만약에 컴퓨터가 10대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컴퓨터 개수가 15대가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요거는 자본 스톡이기 때문에 절약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본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10대에서 15대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증가합니다. 델타 K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투자라고 해요. 5대 증가했는데 이 자본 스톡이 일정 기간 동안에 증가하게 된 거, 그거를 우리가 T기의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잘 보세요. 얘는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유형과 분류 한번 볼까요? 유형이라 해볼까? 자, 우선 투자와 관련해서요. 두 번째 달러 보세요. 투자재를 구입해서 실물 자본이 축적되고 경제 생산 능력이 확대되어 가는데 그 소모된 자본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 우리가 컴퓨터를 10대에서 15대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했는데 중간에 2대가 망가졌어. 두 대가 고장났어요. 망가졌어요. 이걸 새롭게 다시 수리하는데 돈이 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무슨 투자라고 하냐면 이걸 대체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투자. 그러니까 이 대체 투자는 이제 망가지거나 감가상각된 만큼 우리가 새롭게 다시 보충해 나가는 걸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새롭게 산 거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완전히 new로 새롭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구입하게 되는 것을 이걸 우리는 신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신투자 또는 순투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밑에 보시면 거기 식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총투자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게요. 대체 투자는 감가상각 거기 중간에 보이시죠? 캐피탈 디프리시에이션 나와 있는데 마모된 자본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분을 상각과 마모된 부분을 보충하는 투자를 우리가 대체 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새롭게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순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 정도 구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체 투자 개념,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형태에 따라서 또 투자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 맨 마지막 제줄에 고정 투자와 재고 투자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투자는 고정 투자 있고요. 이 재고 투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안 팔리고 남은 게 사실은 재고 자산이 되죠. 이것도 우리는 투자라고 인벤토리를 투자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가보시면 고정 투자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기계, 컴퓨터, 사무실, 기자재 등 거기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공장, 상업용 건물, 거주용 건물, 신축을 위한 지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기계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건물 이거 관련된
신축과 관련된 지출, 이거를 우리가 고정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투자는 재고가 증감되는 걸 얘기합니다. 재고의 인벤토리가 증가, 감소된 것을 우리가 재고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밑에 판매액이 기초재고에서 한 기간 동안에 생산한 거에서 기말재고 뺀 거, 뭐 그거 한 기간 동안의 생산액은 판매액에서 재고 증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재고 증감이라는 게 회계학 처리할 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전체 판매액에서 한 기간의 판매, 기말재고에서 기초재고를 뺀 걸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 증감도 이게 그래서 투자에 포함돼서 GDP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나와 있죠. 그거 좀 체크하세요. 재고는 중간재인데 이게 재고가 사실 중간재죠. 재고는 중간재인데 저희 질문이 있습니다. 중간재인데 이러면 중간재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중복 투자되니까? 아니요. 거기 생산물에 아직 쓰이지 않은 거예요. 중간재인데 최종 생산물에 아직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야. 인풋으로 투입하기 전이야. 투입 이전이니까 그냥 중간재로서의 삶을 끝냈다 해가지고 이거는 GDP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 중에 최종 생산물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얘가 나와 있어요.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이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자,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제철소에서 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철이 있는데 이 철을 가지고 자동차 생산하는데 생산에 인풋으로 들어갔어요. 인풋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GDP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쵸? 왜요? 이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철 중에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 팔리지 않고 남은 철이 있으면 그냥 재고로 그냥 있는 거야. 인풋으로 사용되지 않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 GDP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그걸 갖고 내가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면 타이어는 중간 투입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가 타이어를 가지고만 애들이 장난하고 놀아. 그게 최종 소비재인 거죠. 그거는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총고정 자본에 대한 그 총고정 투자를 총고정 자본 형성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국민 계정에서 사용되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투자의 결정 요인 한번 볼까요? 투자의 결정 요인. 자, 우선 투자 한번 보시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은 투자에 마이너스겠죠. 대출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차입하는데 비용이 부담되니까 당연히 투자는 떨어지게 될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밑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오른쪽에 볼게요. 이거 외에 뭐 기타 등등이 있어. 뭐 미래에 대한 뭐 전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아니면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도 증가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다 반영하지 않고요. 이자율이 제일 중요한 관심 있는 변수라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이자율이 변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다 보시면 수평축이 뭐예요? 투자. 여기가 이자율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로 투자 함수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은 가만히 있고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이자율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증대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라든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투자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가서 정부 지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죠. 자, 여기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CIG에서 C를 받고요. I를 받고요. 다음 세 번째가 정부지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지출. 아니, 정부지출도 GDP에 포함됩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도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수요하는 하나의 큰 주체가 되는데 주로 이제 정부지출은 국방과 관련된 공공재를 생산할 때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무기나 시설재를 구입하고 국방 뭐 시설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도로와 공원을 이제 건설하는 거 이게 다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 또 이거를 짓기 위해서 노동력을 고용합니다. 또 공무원들한테 임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투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된다? GDP에 포함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국민소득 계정에서 정부의 최종 소비 지출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정부 지출에는 투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지출 규모는 그보다 크다는 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런 것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민간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또 외부 효과가 있는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 그래서 그걸 이전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다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대가가 없어요. 그냥 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찾아보세요. 트랜스퍼 하는 그거는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가가 없어서 대가가 없이 약간 그냥 소유권만 이전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부 지출 이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신 간접적인 영향은 미칩니다. 왜냐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전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은 증가시켜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4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세금을 빼고 이전 지출을 더한 것만큼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지출과 텍스 이런 것들은 우리 고정되어 있는 걸로 할게요. 정부 지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텍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고정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이게 이제 정액세가 되고 아니면 비례세 같은 걸로 해서 소득의 비례세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변형해서 사용할 겁니다. 아셨죠? 다음 네 번째 순수출 한번 볼게요. 순수출. 자, 순수출은 우리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해외 소비자가 구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GDP에 포함되죠. 국내에서 생산됐으니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를 샀어. 외제 뭐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그 외제는 외국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할 때 C, I, G 할 때 수출은 집어넣고요. 여기 소비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우리 소비자가 소비했는데 그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그거 소비한 거는 빼줘야죠. 그래서 수입은 여기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것을 net export 해서 순수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어 정리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4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순수출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순수출은 얘네들을 전리 넘겨요. 넘기게 되면 Y에서 빼기 C 빼기 I 빼기 G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지금 이게 균형 국민소득의 항등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계 우리가 자주 활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국내 총지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거를 CIG를요. 압소프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국내 총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짝 볼게요. 만약에 Y가 압소프션보다 만약에 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생산했는데 국내에서 총 지출한 게 더 작아.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순수출이 0보다 크다. 그걸 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국내에서 압소프션이 더 커. 국내 소비 지출이 더 큰 거야. 그러면 그 지출 소비는 외국 물건을 샀다는 거니까 순수출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반대로 Y가 A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순수출은 제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순수출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순자본 유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같은 말로 생각하시죠? 얘는 순자본 유출 이렇게 같은 용어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net capital outflo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국가 경제 전체, 국민 경제 전체의 어떤 순환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순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저걸 순수출을 빼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겨서 5-6씩 나와 있고 거기 5-7, 5-8 이렇게 식이 나와 있거든요. 5-9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개방경제로 해도 되는데 폐쇄경제를 상정해 봅시다. 폐쇄경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이 빵인 경우 이거를 폐쇄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C, I, G 이렇게 됩니다. 자, I를 빼고 전리 넘길게요. 그럼 Y-C 마이너스 G는 I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얘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변수에다가 우리가 T를 빼주고 T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Y에서 T를 빼주고 T를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 이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얘가 I 이렇게 되고요. 자, 용어 정리 때문에 보는 건데 자,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를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민간의 저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민간 저축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T-G 이거 볼게요.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거잖아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정부 저축이라고 할 거예요. 정부 저축. 네,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정부 저축.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저축 거기 보시면 S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총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민저축.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폐쇄경제에서 순수출이 제로인 경우에는 균형국민소득 항등식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9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국민경제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생산, 분배, 그 다음에 지출 그게 똑같은 건데 45페이지에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이렇게 있고 가게가 이렇게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생산을 하고 분배한 다음에 가게가 다시 지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 45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생산물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이렇게 돼 있고 생산물 시장. 거기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소 시장.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경제 주체가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게가 있고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게가 우리가 다음에 또 보긴 할 텐데 누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저축을 해요. 가게가 이렇게 저축을 해요. 그래서 저축하면 이 저축은 튜브 속에서 흘러가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누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땅 속에 저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금융시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금융시장 이렇게 있어요.
금융시장이 있어서 이 금융시장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이 튜브 안쪽으로 다시 물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투자 이렇게 돼요. 이 안쪽으로 넣어줘요. 이걸 투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출 주입이 똑같아지게 되면 균형민 소득이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정부가 하나 또 더 들어갑니다. 경제 주체가 정부가 여기 하나 또 더 이렇게 관여해서 정부, 경제 주체는 우리가 네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 그래서 세금은 누출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금 텍스를 걷어. 이렇게 쫙 해서 텍스 조세를 걷어요. 이거 누출이에요. 튜브에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일본은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이걸 G라고 쓸게요. 이게 정부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부 지출. 아셨죠? 안쪽으로 넣어주고. 물론 정부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에 들어온 거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정부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부 저축.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저축하는 거랑 요거 이제 민간 저축이 되겠죠. 민간 저축 합친 거를 우리가 총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그거 하나 보시고요. 밑에 개방 경제 하에서 순환 과정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요거야. 이쪽에 나와 있는 균형민 소득 표현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폐쇄 경제에서는 얘가 빵인데 개방 경제에서는 얘가 빵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살짝 해볼게요. 요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5-1씩 나와 있는 요거예요. 순수출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Y가 CIG보다 큰 경우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뜻인가 거기 씩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요. 결론 볼게요. 결론.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개방 경제가 된다라고 하면 개방 경제에서 정리하면 순수출이 만약에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Y 마이너스 압소션이라고 했죠. C, I, G보다 얘가 더 큰 경우 이렇게 되고요. 이게 자금에 거기 보시면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S가 투자보다 큰 경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셨죠? 이거 머릿속에 잘 체크하세요. 이게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말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고 당연한 거예요. 암기하실 건 아니고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출이 0보다 큰 경우가 거기 보시면 순자본 유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순자본 유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다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46페이지에 자금의 흐름 관점에서 순자본 유출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국내로 들어온 자금보다 국외로 나간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유출이니까 그래서 자금의 순유출분은 순수출에 대한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밑에 생산물 시장과 해외 시장 나와 있죠. 금융시장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생산물 시장이 있고 여기 이제 금융시장이 있어요. 뭐 화폐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화폐 시장과 실물 시장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이게 폐쇄 경제라고 하면 개방 경제는 여기 해외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해외 부분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 하게 되면 여기 순수출 하게 되면 이게 넷 엑스포트가 0보다 큰 경우죠. 넷 엑스포트가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순자본 유출 그럼 이게 순수출하게 되면 이게 순자본 유출이죠. 순자본 유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축이 투자보다 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남은 돈이 해외 부분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출과 같아지고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순수입하면 순자본 유입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한 게 우리가 챕터 파트 1편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시경제가 뭔가 그리고 거시경제 관련된 지표들, 특히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법칙, 생산, 분배, 지출, 이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드디어 국민소득 알았어. 어떻게 결정되는데 해서 케인작파 모형과
고전학파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확대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